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냥신냥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평화로운 저녁,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는데 갑자기 발가락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 집 맹수. 혹은 애지중지 아끼는 화초를 잘근잘근 씹어놓고는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뻔뻔한 얼굴. 이 녀석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어디가 고장난 걸까? 고민하셨죠? 사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고양이가 보내는 비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저질러 온 치명적인 실수 10가지를 통해 우리 고양이들의 문제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원인, 바로 스트레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귀여운 말썽쟁이 이름은 뭔가요? 댓글로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 작은 털뭉치들은 사실 수천 년간 홀로 사냥하며 살아온 완벽한 포식자입니다. 동시에 더 큰 포식자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생존 전문가이기도 하죠. 집이라는 안전한 성에 들어와 살게 된 지금도 그들의 DNA에는 야생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모든 행동은 생존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고 웃긴 행동들, 예를 들어 새벽에 갑자기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우다다는 사냥 본능을 분출하는 것이고, 좁은 상자만 보면 몸을 구겨 넣는 건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려는 본능이죠. 즉, 고양이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오늘 이야기할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집사님들, 첫 번째 스트레스 폭탄 투하합니다. 바로 더러운 화장실입니다. 애에게 겨우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모래상자일지 몰라도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단순한 생리현상 해결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은 바로 자신의 안전과 영역을 확인하는 신성한 장소, 일종의 냥스타그램이자 고양이 페이스북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성한 공간에 어제의 감자, 그저께의 맛동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은 고장 나 있고 휴지는 없고 바닥은 정체 모를 액체로 흥건한 그런 최악의 상황과 맞먹는 충격과 공포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 동물이에요. 야생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겼던 DNA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화장실은 고양이에게 여긴 위험해. 내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았어. 적에게 발각될 거야 라는 생존의 위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따 치워야지 하고 미루는 그 순간 당신의 고양이는 이미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 지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화장실이 아닌 이불이나 소파에 시원하게 실내를 하는 테러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집사야, 제발 여기 좀 봐줘. 나 너무 불안해 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인 셈입니다. 이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방광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무조건 하루에 2번 이상 청소입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마치 우리가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루틴으로 만드세요. 고양이가 사용한 직후에 바로 치워주는 것이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가리 주기도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모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은 모래를 전부 버리고 화장실 통 자체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 새 모래로 갈아주는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락스나 향이 강한 세제는 절대 금물. 고양이의 예민한 후각에 자극을 주어 오히려 화장실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뜨거운 물과 순한 세제 혹은 베이킹소다 등으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고양이 화장실 개수는 고양이 마리수 더하기 하나가 황금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한 마리를 키운다면 화장실은 2개, 2마리를 키운다면 3개가 이상적입니다. 고양이들은 용변 종류에 따라 화장실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쾌적한 화장실 환경,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치명적 실수는 바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입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계의 끝판왕이자 루틴의 노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장소를 순찰하고 같은 소파에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 것이 이들에게는 세상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의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신상 소파를 들여놓거나 가구 배치를 바꾼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눈에는 우와, 집이 더 예뻐졌네 일지 몰라도 고양이에게는 내 구역의 정체 모를 거대한 침입자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낯설어.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라는 재난 경보와 같습니다. 자신의 채취가 묻어있던 익숙한 가구가 사라지고 낯선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고양이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안감을 줍니다. 특히 이사는 고양이에게 핵폭탄급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거니까요. 냄새, 소리, 공간 구조, 심지어 창밖 풍경까지. 이사 후 고양이가 며칠 동안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없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공격성, 과도한 그루밍으로 인한 탈모 혹은 스프레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냥이는 적응력이 좋아서 괜찮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는 아파도 불안해도 잘 티를 내지 않는 동물이니까요. 그렇다면 불가피한 환경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새로운 가구를 들여온다면 바로 거실 한복판에 두지 마세요. 처음에는 구석에 며칠 두어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가 냄새를 맡고 탐색하며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다묘나 집사의 채취가 묻은 옷을 새 가구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일부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사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부터 이삿짐 박스를 미리 꺼내두어 박스 자체에 익숙해지게 하고 이사 당일에는 고양이를 가장 조용한 방에 화장실, 밥, 물, 숨을 수 있는 박스와 함께 분리시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공간을 오픈하지 말고 작은 방 하나에 고양이의 모든 물건을 세팅해주고 그곳에서 먼저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스스로 원할 때 다른 공간을 탐색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양이용 진정 효과가 있는 펠리웨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집사의 작은 배려가 우리 고양이에게는 세상을 지탱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버튼, 바로 예측 불가능한 큰 소음입니다. 인간보다 청력이 몇 배나 더 발달한 고양이에게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소리는 생존 본능을 바로 자극하죠. 그 중에서도 집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최강의 빌런, 바로 진공청소기입니다. 우리에겐 그저 먼지를 빨아들이는 고마운 기계일 뿐이지만 고양이의 시선에서는 거대한 몸집으로 굉음을 내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입니다. 청소기가 다가올 때마다 침대 밑이나 옷장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는 건 단지 소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 괴물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라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믹서기 소리, 헤어드라이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위잉 하고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야생에서의 경고음과 유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 바로 손님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고양이에게는 낯선 냄새와 익숙하지 않은 높은 톤의 목소리,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가득한 공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라도 한다면 고양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아마 천장을 뚫고 나갈 겁니다. 이런 소음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고양이는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음 지옥에서 우리 냥이를 구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진공청소기 같은 필수약을 사용해야 할 때는 고양이에게 미리 알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항상 간식을 주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특정 단어를 반복하면 고양이는 이제 곧 무서운 소리가 나겠지만 그 후엔 맛있는 게 생길 거야 라고 긍정적인 연관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에는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다른 방으로 잠시 이동시켜 문을 닫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과 공간을 아예 분리해 주는 거죠. 손님이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에게 억지로 손님과 인사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스스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예를 들어 옷장이나 고양이용 숨숨집이 있는 방을 마련해주고 그곳은 절대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해주세요. 손님들에게도 고양이가 먼저 다가오기 전에는 만지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온다면 손님이 직접 낚싯대 장난감으로 살짝 놀아주거나 간식을 주게 하는 것도 낯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고양이의 공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 이것은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지루함, 즉 무료함이라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게으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냥꾼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먹이를 찾고 추적하고 사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집고양이의 삶은 어떤가요? 밥은 정해진 시간에 그릇에 채워지고 사냥할 쥐는커녕 벌레 한 마리 찾기 힘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이것이 물론 고양이에게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냥 본능을 전혀 해소할 수 없는 지루함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소되지 못한 사냥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집사의 발목, 새벽에 우다다, 멀쩡한 가구, 스크래칭 같은 문제 행동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너자이저 같은 아이를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가둬두면 아이가 온갖 말썽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외동묘를 키우거나 집사가 직장 때문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이 지루함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잠을 자거나 반대로 끊임없이 울며 집사를 따라다니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혹시 우리 애가 심심한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무료함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지루함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 고양이를 구출할 영웅은 바로 집사 당신입니다. 해결책은 규칙적인 사냥놀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일 최소 15분씩 2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오로지 고양이에게만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낚싯대나 레이저 포인터 같은 장난감을 이용해 실제 사냥감처럼 움직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느리게,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마치 새나 쥐처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리고 놀이의 마무리는 반드시 잡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컷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고양이는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놀이가 끝날 때쯤에는 장난감을 잡게 해주고 그 보상으로 맛있는 간식을 주면 완벽한 사냥 시뮬레이션이 완성됩니다. 또한 집을 비우는 동안 고양이가 혼자서도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가에 캣타워를 설치해 바깥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간식이 숨겨진 노즈워크 장난감, 혼자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공이나 인형 등을 곳곳에 놓아두세요. 고양이에게 집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신나는 정글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이 고양이의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족이란 갓 태어난 아기일 수도 있고 새로 입양한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평화로운 왕국을 다스리던 고양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 새로운 존재는 그야말로 왕위 찬탈을 노리는 침략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의 등장은 고양이에게 총체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갑자기 집안에 낯선 아기 냄새가 진동하고 밤낮 없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던 집사의 모든 관심이 저작고 시끄러운 생명체에게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질투심,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새로운 반려동물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합사 과정 없이 갑자기 낯선 동물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온다면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극도의 공포심에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냥이는 착해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했다가는 기존 고양이와 새로운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기존의 고양이가 아기 물건이나 새로운 동물의 화장실 주변에 오줌을 누는 등의 영역 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존 고양이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기용품을 미리 집에 들여놓아 냄새에 익숙해지게 하고 아기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작은 볼륨으로 자주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병원에서 아기의 채취가 묻은 손수건을 먼저 가져와 고양이가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틈틈이 반드시 기존 고양이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짧게라도 사냥놀이를 해주면서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첫째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격리와 점진적인 대면이 핵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여 소리와 냄새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서로의 채취가 묻은 담요를 교환해주고
문틈으로 서로를 보게 하거나 투명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식사를 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서서히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집사의 인내심과 세심한 중재가 새로운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인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사의 생활 패턴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고양이는 루틴의 동물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사가 일어나 사료를 주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놀아주고 밤 11시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예측 가능한 일상이 고양이에게는 세상의 질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가 이직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바뀌거나 재택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매일 출근하게 된다면 고양이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늘 있던 시간에 밥을 주지 않지? 왜 이 시간에는 늘 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지? 이 모든 것이 고양이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집사가 휴가를 가서 며칠 집을 비우거나 연애를 시작해서 외박이 잦아지는 경우 고양이는 버려졌다는 느낌, 즉 분리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겪는 고양이들은 집사가 외출 준비만 해도 불안해하며 울거나 집사가 없는 동안 과도하게 울고 심지어 현관문이나 집사의 물건에 오줌을 누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사는 것뿐이지만 고양이에게 집사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의 중심축이 예고 없이 흔들릴 때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양이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집사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보상입니다. 만약 출근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면 며칠 전부터 10분, 20분씩 식사 시간을 서서히 조절해 주세요. 갑자기 1시간 일찍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출근을 시작해야 한다면 출근 며칠 전부터 짧은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엔 1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집사는 나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외출 직전에 고양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숨겨둔 노즈워크 장난감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사가 나가는 행위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재미있는 보물찾기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는 낯선 호텔에 맡기는 것보다는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펫시터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고양이에게는 큰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배려. 그것이 진정한 집사의 사랑 아닐까요? 7번째,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바로 원치 않는 과도한 스킨십입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온종일 껴안고 뽀뽀하고 배를 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고양이는 개와 다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며 스킨십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양이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 귀엽다고 다가가서 쓰다듬거나 갑자기 번쩍 들어올려 껴안는 행동은 고양이에게는 원치 않는 침입이자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에게 배는 가장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신뢰의 표시로 배를 보여주는 것과 배를 만져달라는 신호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배를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이는 방어적인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개냥이라서 괜찮아 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집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스킨십을 즐깁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골골송을 부르며 무릎에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스킨십을 허락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퍼부을 때, 고양이는 이 인간은 내 신호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라고 느끼며 집사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사의 손길을 피하거나 만지려고 할 때 하악질을 하거나 무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양이와 건강한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고양이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집중하세요. 꼬리를 살랑살랑 부드럽게 흔들고 눈을 천천히 깜빡여주는 고양이 키스를 보내고 몸을 비비며 다가온다면 지금 만져줘도 좋아라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이때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 주로 턱 밑이나 귀 뒤, 뺨 주변을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반대로 꼬리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거나 귀가 뒤로 젖혀지는 마징가 귀가 되고 동공이 확장된다면 이제 그만해 라는 명백한 거부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즉시 스킨십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만져야지 하는 욕심이 고양이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결국 부정적인 경험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고양이를 존중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자고 있을 때는 깨우지 않기, 꼬리를 잡아당기지 않기, 억지로 앉지 않기 등. 고양이와의 스킨십은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애정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리고 거부의 신호를 보낼 때 즉시 멈춰주는 존중.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고양이에게 최고의 안전하고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8번째 스트레스 요인은 바로 자원을 둘러싼 경쟁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담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고양이는 본래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에 자신의 영역과 자원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그리고 집사가 가장 아끼는 소파의 명당 자리,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 같은 것들이죠. 만약 이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서열 싸움과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그릇이 하나뿐이라면 힘이 센 고양이가 먼저 식사를 독차지하고 소심한 고양이는 눈치를 보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 약한 고양이에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원인이 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화장실을 여러 마리가 공유하게 되면 다른 고양이의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용변을 참거나 다른 곳에 실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사의 사랑과 관심조차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사가 한 고양이만 유독 예뻐하는 모습을 다른 고양이가 본다면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고양이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경쟁은 고양이들 사이의 미묘한 하악질이나 신경전에서 시작해 심각한 경우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담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은 풍족하고 공평한 자원 분배입니다. 마치 부모가 여러 자녀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은 밥그릇과 물그릇을 고양이 마리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준비하여 집안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탐이 강한 고양이와 소심한 고양이가 함께 있다면 아예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분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 역시 앞서 언급했듯 고양이 수 플러스 1의 법칙을 지켜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각 화장실을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한 고양이가 길목을 막고 다른 고양이의 접근을 방해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 캣폴과 같은 수직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의 관심과 사랑도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한 마리와 놀아줄 때는 다른 고양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놀아주거나 혹은 두 마리 모두와 동시에 놀아줄 수 있는 장난감을 활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고양이가 이 집의 모든 자원은 충분하며 나는 언제든 안전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묘가정의 평화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9번째, 이것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창밖에 낯선 고양이의 존재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안전한 실내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의 영역인식은 유리창 너머까지 확장됩니다.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던 중 창문 너머로 낯선 길고양이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눈에는 그저 지나가는 고양이일 뿐이지만 우리 집 냥이에게는 내 영역에 무단 침입한 적군의 등장입니다. 이때 고양이는 엄청난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어 태세에 돌입합니다. 문제는 유리창이라는 벽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워 침입자를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소되지 않는 공격성과 좌절감은 엉뚱한 곳으로 표출되는데 이를 정가 공격성 (Redirected Ag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창밖 고양이를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마침 옆을 지나가던 다른 동거묘나 심지어 집사를 갑자기 공격하는 식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양이의 머릿속에서는 저놈을 공격할 수 없으니 대신 너라도 공격해야겠다라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창밖을 향해 계속해서 울거나 하악질을 하고 심지어 창문이나 현관문 근처에 오줌을 뿌리는 스프레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긴 내 구역이니 들어오지 마 라고 외치는 필사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항상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창밖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고양이의 멘탈을 지켜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시야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거나 블라인드나 커튼을 이용해 길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나는 시간대에는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층에 거주하는 경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창문 아래쪽 절반만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캣타워 위에 올라가서는 바깥을 볼 수 있지만 바닥에 있을 때는 길고양이와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영역의 재정일입니다. 창가 주변에 우리 집 고양이의 채취가 묻은 담요나 스크래처를 놓아 여기는 너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고양이용 페로몬 제품인 펠리웨이 디퓨저를 창가 근처에 설치하는 것도 고양이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길고양이들이 우리 집 마당이나 주차장에 들어와 머무는 것이 문제라면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냄새, 감귤류 껍질,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거나 동작 감지 스프링클러 같은 고양이 퇴치 용품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길고양이들을 해치지 않는 인도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안전한 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주,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스트레스 폭탄입니다. 바로 모든 집사와 고양이가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시간, 병원 방문과 이동장입니다. 고양이에게 이동장은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최악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병원 갈 때만 뿅 하고 나타나는 이 상자는 고양이에게는 납치와 감금의 상징입니다. 억지로 몸이 구겨져 낯선 상자에 갇히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정체 모를 곳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 전체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동물병원은 더 최악이죠. 온갖 낯선 동물들의 냄새와 소리, 하얀 가운을 입은 거대한 인간이 자기를 붙잡고 아픈 주사를 놓거나 몸을 구석구석 만지는 곳,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생체 실험을 당하는 것과 맞먹는 공포 체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경험은 단 한 번만으로도 고양이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 결과 이동장만 보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애는 차만 타면 울어요. 혹은 병원만 가면 벌벌 떨어요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고양이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높여 진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줄 마법은 없을까요? 핵심은 이동장과의 친분 쌓기입니다. 이동장을 병원 갈 때만 꺼내는 공포의 상자가 아니라 평소에도 드나들 수 있는 안전하고 아늑한 동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동장 문을 항상 열어두고 집안 한쪽에 놓아두세요. 그 안에 푹신한 담요와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 장난감을 넣어두는 겁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들어가서 쉬거나 잠을 자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동장에 익숙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문을 닫고 짧은 시간 동안 집 안에서 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간식으로 보상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이동장에 갇히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병원에 갈 때는 이동장 안에 집사의 채취가 묻은 옷을 넣어주거나 이동장을 큰 담요로 덮어주어 시야를 차단하면 고양이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에 미리 병원에 연락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고양이 전용 대기실이나 진료실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노력이 병원을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죽을 만큼 끔찍한 곳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견딜 만한 곳으로 바꿔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집사의 치명적인 실수 10가지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헉,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부분 분명히 있으셨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냥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고양이의 문제 행동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집사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내 마음 좀 알아줘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엉뚱하고 때로는 집사를 하인처럼 부리는 얄미운 털뭉치들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양이가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집사 친구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10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 이건 정말 우리 집 얘기다 하고 가장 공감되는 것은 몇 번이었나요?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